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놓고 일본의 자의적인 평가가 이어지자 청와대가 전면으로 반박하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아베 총리를 향해서도 지극히 실망스럽다고 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는 게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한국당을 뺀 다른 야당과 공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단식 중인 청와대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철도 파업이 닷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노사 양측이 어젯밤 밤샘 교섭에 이어 오늘 다시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 현장 연결해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금 이 시각 홍콩에선 구의원 452명을 뽑는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투표소마다 긴 줄이 이어졌는데 홍콩의 민심을 보여줄 이번 선거 결과는 내일 새벽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40대 남성이 윗집에 사는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아파트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숨지는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교통사고로 희생된 아이들 이름을 딴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이제 겨우 소위를 통과한 민식이법 말고는 모두 감감무소식이라 2주 뒤면 폐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수소 전기차가 도시를 밝히는 시대로 현대 수소전기차.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에 대해 일본 측이 잇따라 자의적인 평가를 내놓자 청와대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사실과 맞지 않는 발언들이 매우 유감스럽고 또 그런 내용이라면 협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일본이 퍼펙트 게임을 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에 대해선 오히려 우리 외교의 판정승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아베 총리 이름도 직접 거론하면서 지극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또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사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유예 이틀 만에 다시 한일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어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일본 언론을 통해 쏟아지고 있는 지소미아 종료 유예에 대한 아베 정부 고위층의 평가에 대해 실망스럽기 이를 데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외교의 승리, 퍼펙트 게임 같은 주장이 일본 언론에서 잇따라 보도되자 오히려 원칙과 포용을 견지한 한국 외교의 승리라면서 적극 반박에 나선 겁니다. 앞서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자랑했다거나 거의 일본의 퍼펙트 게임이라는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아베 총리의 발언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라면 지극히 실망스럽다며 지도자로서 양심을 걸고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물었습니다. 또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카드로 한국을 압박했다는 마이니치 신문 보도와 관련해서도 주한미군 문제가 한미 간에 일체 거론되지 않았다고 강력 부인했습니다. 청와대가 나서 지난 22일 이후 일본 언론에 보도된 아베 정부 관계자들의 주요 발언들을 모두 반박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정의용 실장은 브리핑에서 이런 식의 행동이 반복된다면 한일 간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과 WTO 제소 정지 효력은 조건부이고 잠정적이라고도 말해 앞으로 협상에서 지소미아 중단 강행도 카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이런 내용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한 작심 브리핑은 부산 백스코에서 진행됐습니다. 내일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위해서 내려갔다가 일본발 보도가 잇따르자 브리핑을 자처해서 적극 반박에 나선 겁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서준 기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원래는 이제 정상회의 관련된 브리핑을 해야 될 차례였는데 갑자기 일본을 겨냥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언론의 관심과 보도가 행사에 집중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가 주최하는 국제 행사장에서는 다른 주제의 브리핑은 웬만해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와대가 나선 거는 청와대가 판단하기에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그것도 실명으로 직접 공개 반박을 해야 할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도 이어서 일본의 언론 보도만을 근거로 일본 입장과 시각만 전달하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국내외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확실히 밝힌 겁니다.
이제 앞으로 본격화할 일본과의 협상에서 초반 기선은 잡고 들어가겠다 이런 의지로 긁힙니다. 예. 자, 눈길을 끄는 거는 정 실장이 일본의 퍼펙트 게임이라는 그런 일본 고위 관계자 인용 보도에 대해서 아니다. 오히려 우리 외교의 판정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대목입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일단 정의용 실장은 그런 식의 일본 보도에 대해서 견강부회다라고 하면서 한국의 판정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일단 그 근거로는 이번 협의 결과 일본이 그동안 자신들이 내세웠던 원칙과는 다른 결정을 내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본이 그동안 자신들이 내세웠던 원칙과는 다른 결정을 내놨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본은 그동안 우리 사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을 놓고서 이걸 뒤집지 않으면 대화는 없다라고 해왔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주장을 계속해왔지만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하자 먼저 대화를 제안해 왔다는 겁니다. 또 한국이 수입품 관리를 잘못해서 또 안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출 규제에 나섰다라고 해왔는데 지소미아 종료와 수출 관리는 별개 문제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별개인 사안을 왜 묵느냐 이렇게 주장을 해온 게 바로 일본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본이 우리의 안보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종료했다라는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가 연계된 대화의 틀로 일본이 스스로 걸어 들어온 만큼 우리 외교가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예. 자, 앞서 이소준 기자가 오늘 청와대의 작심 브리핑의 배경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이제 일본과 해야 할 협상을 위한 어떤 포석이 깔려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협상은 이제 수출 규제 문제도 있지만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다시 한번 원칙을 밝혔다고 하죠. 네, 5가지 원칙으로 정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대법원 판결을 준수하고, 둘째로는 한일 청구권 협정을 존중하되, 셋째, 2005년 발표된 민관합동위원회의 결과도 준수한다는 겁니다. 또 넷째로는 피해자들이 동의를 해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협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아세안 특별회의가 열리고 있는 부산 백스코에서 이소준 기자였습니다. 예, 지난 22일이었죠. 우리가 지소미아 중단 유예를 발표했을 때 일본 경제산업성이 역시 발표를 내놨습니다. 오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일본 측이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부풀려지고 또 왜곡이 됐다는 건지 청와대의 설명을 조익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일 정부가 지소미아 관련 내용을 발표하기로 약속한 건 지난 22일 오후 6시. 하지만 일본 언론에선 그 1시간 전에 이미 지소미아 중단이 유예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취재원은 익명의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였습니다. 이렇게 합의 내용은 유출해놓고 정작 공식 발표는 우리보다 7분이나 늦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용 실장은 그 의도가 무엇인지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고 일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정 실장은 경상성 발표가 왜곡되거나 부풀려졌다며 이번 협의의 출발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먼저 WTO 절차 중단을 통보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고 했는데 실은 지난 8월 23일 우리의 지소미아 중단 발표 이후에 일본이 먼저 대화를 제의해왔던 겁니다. 결국 일본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앞뒤 순서를 바꿨다는 설명입니다. 일본은 마치 한국이 수출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걸 인정한 것처럼 발표했습니다. 健全な輸出実績の積み上げおよび韓国側の適正な輸出管理の運用によりその見直しの検討が可能となると. 하지만 이런 적이 없다는 게 정 실장의 설명입니다. 또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불화수도 등 세계 품목에 대해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된 만큼 앞으로도 개별 심사를 하겠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일 간 사전 조율된 입장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경산성의 이 같은 발표 잘못과 관련해 일본 정부로부터 외교 라인을 통해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예, 이번 주부터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 안건을 놓고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됩니다. 먼저 사흘 뒤면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는데요. 표결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거라 정치권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한국당과의 협상이 안 될 것에 대비해 다른 야당과의 공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하루 먼저 오면서
귀국길은 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만 함께했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미국을 동행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합의의 실마리가 나올지도 주목됐습니다. 진전은 없었습니다. 합의 도출의 가능성을 찾아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은 매우 안타깝고 또 한편에서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이번 주 수요일 본회의로 넘어가 표결 처리를 남겨둡니다. 민주당은 끝내 한국당과 협상이 안 되면 다른 야당들과의 공조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달 3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서도 표 확보가 필요하다는 계산입니다. 한국당을 뺀 다른 야당들은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할 생각이 있으면은 이 제도 제대로 국회 의석 좀 늘려갖고 민주당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12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지금 보름난 집 나왔습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 지도부는 공수처는 10번을 외쳐도 선거제는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야당과의 공조를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전략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처리를 막겠다며 총력전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 청와대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도 열었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비 내리는 날씨 속에 한국당 의원들이 황교안 대표가 단식 농성 중인 청와대 앞에 모였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이 문재인 정권의 장기 집권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당내 결속을 강조했습니다. 저희 모두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절대 단합할 것입니다. 단식에 들어간 지 닷새째를 맞은 황교안 대표는 체력이 떨어졌다며 자리에 누웠습니다. 의원총회도 끝까지 참석하지 못하고 도중에 농성 중인 텐트로 돌아갔습니다. 황 대표 농성장엔 한국당 지지자들이 몰려와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정홍원 전 국무총리 등 야권 인사들의 방문도 이어졌습니다. 정부 측에선 이낙연 국무총리가 황 대표를 찾았습니다. 대표님께서 이런 고행을 하시는 충정을 제가 잘 안다는 말씀드렸고요. 대표님께서도 대통령께 대표님의 마음을 잘 전해달라는 당부 말씀이 있으십니다. 민주당은 황 대표가 단식을 멈추고 건강한 모습으로 민생국회를 함께 만들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지 오늘로 닷새째입니다. 어젯밤에는 노사가 밤샘 교섭을 진행하면서 협상이 타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는데 아직은 결론 난 게 없어 보입니다. 오늘 오후 늦게부터 교섭이 재개됐다고 합니다. 서울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세누리 기자, 지금 서울역에 나가 있는데 자, 오늘 아침 9시부터 교섭을 하려던 노사가 오후 4시가 돼서야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고 하죠? 네, 저는 지금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주말 저녁치고는 덜 붐비는 편인데요. 이 하행선 열차가 모두 매진이라는 안내 방송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노사는 오후 4시부터 바로 옆 서울 본부에서 교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에 본격적으로 교섭을 재개했고 오늘 새벽 3시까지 협상을 진행했지만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원래 오늘 오전 9시부터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시간을 조율하는 데만 한나절이 걸렸습니다. 예, 아무래도 양측의 입장차가 크게 좁아지지 않아서 그랬던 거겠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합니까? 이 사안이 워낙 많고 복잡해서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철도 노조가 내세운 조건 가운데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주 52시간 도입과 더불어서 인력을 대거 늘리고 또 임금을 4% 올리라는 겁니다. 다만 코레일은 인건비 등을 이유로 모든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내일부터 이틀 동안 부산에서 한 아세아 특별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 전면적인 타결보다는 이 기간에 일시적으로 업무에 복귀하는 이런 부분 교섭 가능성도 관계자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자, 교섭이 이렇게 지금 다시 시작이 됐지만 파업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열차 운행률은 평상시의 76%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이 코레일이 일부 운행을 맡고 있는 지하철 1, 3, 4호선과 경의중앙선 등 광역 전철도 가동률이 82%로 떨어졌습니다. 이 KTX는 60%대입니다. 이 코레일이 대체 인력을 투입했고 또 이 비상 수송 계획도 폈지만 일부 수험생이나 이 승객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파업하는 노동자 심정이 이해가 된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예. 당장 이제 내일이 월요일이라 좀 걱정입니다. 철도나 지하철 이용하는 승객들이 더 늘어날 텐데 괜찮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내일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거나 KTX 철도 이용하시는 분들은 신경이 쓰이실 텐데요. 오늘 교섭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겠지만요. 잘 끝난다 하더라도 100% 원상 복귀가 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코레일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으로 해당 열차 사전 정보를 꼭 확인하시고 좀 서둘러서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서울역에서 이세누리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홍콩에선 지금 이 시각에도 구의회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긴 하지만 홍콩의 미래를 건 한판이라는 평가 속에 투표 열기가 매우 뜨거운데요. 이번 시위가 시작된 뒤 처음으로 있는 선거인데다 행정장관을 뽑는 선거인단 구성에 영향을 주는 선거이기 때문인데 현장 취재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황예린 기자, 지금 투표소 앞에 나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제가 지금 있는 곳은 투표소는 아니고요. 홍콩 카이 지역구의 한 광장 앞입니다. 지금 저녁 7시쯤인데 선거까지 3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이렇게 유세장의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인데 시위를 지지하는 민주당 후보자도 이렇게 같이 선거 결과를 끝까지 기다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옆으로는 친중파 후보자를 지지하는 유세장의 모습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뜨거운 열기는 오늘 아침 7시 30분 전부터 감지됐는데요. 개시부터 인파가 몰린 상황까지 리포트로 같이 보시죠. 홍콩의 구의회 선거 투표소가 차려진 한 스포츠 센터입니다. 오늘 아침 7시 30분 전부터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투표소가 열리고도 줄은 끊어질 줄을 모릅니다. 지금 시각은 아침 9시, 투표가 시작된 지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200m 넘게 긴 줄을 서 있습니다. 한 시민은 투표를 매번 하러 오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以往嚟咧，以往嚟我都係多數都係揀早嘅時段嚟嘅，但係咧人流咧就唔會係咁樣去排到入嘅。咁而今次咧就係有咁多人排隊等住開票站入咧，就係第一次見咯。 다른 지역구 투표소엔 더 많은 사람들이 진을 치고 기다렸습니다. 점심시간인 낮 12시인데도 이렇게 투표소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줄이 여기서 시작하는데 이 길을 따라서 저 뒤로 있는 모퉁이 너머로 700m 넘게 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데도 유권자들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가 단순히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홍콩의 미래를 가르는 선거란 걸 뚜렷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鐘就開始排到而家大概11點，都用咗2個鐘時間。但係我見到咁多人都冇諗過走嘅，因為我諗住呢個係公民責任，大家都係為咗下。 저렇게 길게 줄 서서 투표하는 모습은 매우 이례적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번 선거가 홍콩에서 갖는 의미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좀 크기 때문이겠죠. 젊은 층 투표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곳 바로 옆에 있는 지역구인 타이보 지역에 제가 아침부터 가 있었는데요. 그곳의 노년층은 35세 이하 청년층보다 2배 가깝게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낮에 계속 투표소에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홍콩 온라인 광장에서는 계속해서 정부가 민주파 후보자들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선거가 중단될 수 있다고 그런 소문들이 계속해서 돌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선거를 중단하기 전에 일찌감치 오전 10시 전에 모두 투표를 마치자는 그런 지침이 계속해서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젊은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咁我18歲啦，咁我第一次出嚟投票嘅，咁我覺得即係我出嚟過遊行幾次㗎啦，咁但係我覺得政府係冇回應我哋嘅訴求啦，揾啲真係做嘢嘅泛民議員去取代翻嗰班已經習慣咗唔做嘢嘅建制派議員咯，咁所以我覺得
其實香港人都係好想去。係民主派嘅，我支持民主派嘅候選人嘅。有 total 啦，如果選特首嘅話，其實係有total 有117席係關於區議員制嘅。咁根據上屆嘅經驗咧，就係只係得建制派嘅議員。咁希望今次都有更加多民主派嘅人可以參與。 예, 그럼 투표율이 당연히 껑충 뛰었을 것 같은데 집계된 게 좀 있습니까? 네, 일단 지난 2015년이죠. 그러니까 우산혁명 전에 있었던 9.21 선거 때는 이제 47%인데 이것보다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계된 게 오후 6시 반.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는 60%에 달했는데요.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35세 이하보다 2배 많은 5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는 내심 중국을 지지하는 샤이 중국파가 제법 있다는 분석이 있었는데 그래서 끝까지 선거를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 내일 새벽쯤이면 윤곽이 좀 드러날 텐데 결과에 따라서는 홍콩이 또 전면적인 충돌 양상으로 갈 수도 있을까요? 네, 이번 선거에서 과반을 얻는 쪽이 어디냐에 따라서 행정장관 선거인단 117명을 민주파 또는 친중파가 독식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친중파가 과반을 얻게 되면요. 과반을 얻게 되면 이제 부정선거의 의혹이 좀 올라올 수 있고요. 민주파가 과반을 얻게 되면 친중파 쪽에서 백색 테러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어느 쪽이든지 강경한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홍콩에서 황예린 기자였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미세먼지 모두 우리나라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죠.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 환경장관이 어제 오늘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놓고 일본은 처리 계획이 없다며 또 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세현 기자입니다. 한일 두 나라 환경장관은 본회의 전에 따로 만났습니다. 조명래 장관은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 문제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2차례나 3차례나 그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결정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마지막 결론이자 일본 정부가 갖고 있는 입장인데 일본이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 모호한 태도를 보인 겁니다. 발표문에서도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라고 강조했습니다. 先方からの求めに応じて、福島の処理水についても我が国の取り組み状況などについてしっかりと説明をしました。 우리 정부는 원전 오염수 관리의 안전성에 대해 주변국이 신뢰할 수 있도록 처리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와 중국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협력하고 예경보 시스템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JTBC 김세현입니다. 한 아세안 관계 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정상회의가 내일부터 이틀간 부산에서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하사나 불키아 브루나이 고관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부산으로 내려갔는데요. 한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한 브루나이 정상회담 중 청와대 앞 시위대가 소음을 내는 등 방해가 있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위층에 사는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뛰어내렸습니다. 바로 위아래 사는 사이는 아닌 걸로 파악되는데요. 경찰은 이 남성이 최근 위층에서 독가스를 뿌린다는 등 이상한 말을 했다는 가족들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오늘 오전 40대 남성 A씨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층에 사는 50대 부부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1층에 도착하자 A씨가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남자분은 여자분은 도망을 나왔는데 저서부터 입구서부터 피가 잘 앉아가지고 머리를 휘래고 있는데 피가 그냥 흘러내더라고요. A씨는 범행 뒤 곧바로 자신의 집으로 올라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부부는 머리 등을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의 가족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최근 위층에서 독가스를 뿌린다고 하는 등 이상한 말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피해 부부가 살고 있는 층의 바로 아래층 집이 아닌 그 옆 호수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유족 진술을 바탕으로 A씨의 정신 이상으로 인한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성매매 사이트 운영자에게 수천만 원을 받고 이런저런 편의를 봐준 경찰관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이트 현금 인출책이 체포되자 운영자와 필리핀으로 가서 함께 대책 논의를 해주고 또 운영자가 구속된 뒤에는 그 어머니를 찾아가서 돈을 다시 받았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회원 수 70만 명이 넘는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입니다.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A경위는 이 사이트 운영자 B씨로부터 청탁을 받았습니다. 범죄 사실을 묵인해주고 이런저런 편의를 봐줬습니다. 그 대가로 16차례에 걸쳐 7천만 원이 넘는 금품을 챙겼습니다. A경위는 사이트 현금 인출책이 체포되자 B씨와 함께 필리핀으로 가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또 B씨에게 수배 상태를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관련 내용을 알아봐주기도 했습니다. B씨가 구속되자 황당한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B씨 어머니에게 아들 일을 처리하느라 돈이 들었다며 1,500만 원을 받아내기까지 한 겁니다. 사기와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경위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경찰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상당히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독도 앞바다에서 소방 헬기가 추락한 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실종자 3명은 아직 가족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찾은 실종자 가족들은 끝내 오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지만 제주 바다에서 불이 나 선원 11명이 실종된 사고 현장에 수색 함정 등을 양보했다고 합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검푸른 바다 위로 함선들이 떠 있습니다. 창밖으로 사고 현장을 내려다보는 가족들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독도에 내려 바다를 마주한 순간 견뎌보려 했지만 하나둘 주저앉아 오열하고 맙니다. 몸을 떨며 남편을 목 놓아 부르고 진정시키려 애쓰던 아들 역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차마 바다를 쳐다보지 못해 뒤돌아서는 가족도 있습니다. 조카가 내리는 그 자리에서 내가 또 내려야 되니까 처음에 못 내리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헬기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나왔어요. 실종자 가족들은 수색 중인 광양함을 타기 위해 보트에 몸을 실었습니다. 혹시나 모를 기대감을 안고 함선에 오릅니다. 손을 먼저 손을 수중 수색 모니터에선 금속 파편 하나가 나왔습니다. 헬기 동체가 발견된 지점 옆에선 조종석 왼쪽 문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남은 실종자 3명은 찾지 못했습니다. 잠수사들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노을성 파도 같은 외력으로 인하여 수중에서 잠수 작업 중인 잠수함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실종자 가족들은 제주 차귀도 어선 화재 사고까지 걱정합니다. 실종된 선원 11명의 생사가 걱정된다며 제주 해역의 수색 함정과 장비 등을 양보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예, 안타까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가수 구하라 씨가 오늘 오후 서울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강남경찰서는 정확한 사인과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룹 카라 출신인 구 씨는 그룹이 해체된 뒤 국내와 일본을 오가며 활동했습니다. 혜인이와 한음이, 하준이, 태호와 유찬이, 그리고 민식이. 이 어린이 안전에 관한 법이 부족해서 또 사각지대가 많아서 사고로 세상을 떠난 어린이들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며 부모들은 아이들의 이름을 국회에 내어줬습니다. 하지만 사흘 전 겨우 법안 소위를 통과한 민식이법 말고는 모두 지지부진해서 이 법안들이 2주 뒤면 모두 폐기될 위기입니다. 오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원님, 저 태호 아빠입니다. 예. 시일 일정을 좀 알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정마입니다. 예.
오가는 국회의원들의 눈을 맞추며 연신 고개를 숙이고 힘에 부칠 땐 아이들 사진을 품에 안으며 버팁니다. 밀려 내려온 차량에 치인 뒤 응급조치가 늦어 세상을 떠난 혜인이, 특수학교 차량에서 방치돼 숨진 한음이, 경사 심한 주차장에서 미끄러진 차에 치인 하준이, 사각지대에 있던 스포츠클럽 승합차를 탔던 태호와 유찬이, 신호등도 없는 스쿨존에서 과속하던 차에 치인 민식이. 민식이법이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것 말곤 감감무소식입니다. 이 법안을 만드는 게 쇼라고 밖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일종의 요식행위. 그럼에도 부모들이 포기할 수 없는 건 자꾸 닮은 사고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고가 나고 나서 1년 뒤에 저희 혜인이가 있는 곳에 비슷한 사고로 하준이라는 친구가 왔었어요. 통학버스 관련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 사고가 나면 내가 겪은 일인데 내가 막지 못해줬구나. 하지만 다음 달 10일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이 법안들은 폐기될 상황에 놓입니다. 하루가 급하다는 생각에 유가족들과 학부모 단체가 2주간 국회의원들에게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3분의 1만이 동의서에 답을 했고 법안을 공동 발의했으면서도 정작 부모들의 동의서엔 답을 주지 않는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엄마 아빠들이 직접 나서기 전에 정말 그 손 한 번 더 잡아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그게 행정이고 그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부모들은 청와대 국민청원부터 의원실 방문까지 안 해본 게 없지만 지금껏 바뀐 건 얼마 없습니다. 청원 받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정말 20일만 받았을 때. 그리고 됐다. 청와대 답변도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거기에 나온 것도 하나도 이행된 게 없어요. 저희한테 가장 소중한 이름이었던 아이들 이름이 휴지 조각이 되기 때문에 꼭 이번에 오늘부터 시작하셔서 꼭 좀 논의하시고. JTBC 오효정입니다. 여행사를 통해 숙박비를 미리 다 냈는데 정작 호텔에 가보니 계산이 안 돼 있다고 하면 황당하겠죠. 한 태국 전문 여행사가 이런 식으로 돈을 중간에서 가로챘는데 피해자가 수십 명이나 됩니다. 보증보험도 만료된 업체였고 심지어 대표는 폐업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보상받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이달 초 가족들과 방콕의 한 호텔에 묵은 김모 씨. 태국 전문 여행사를 통해 미리 결제했지만 숙박을 마친 뒤 114만 원을 내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여행사가 호텔에 숙박비를 입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호텔은 돈을 안 받았다고 하고 저는 묵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돈을 내고 왔어요. 황당했죠, 진짜. 얘기까지 안고 있고 연락이 전혀 안 됐고. 이 업체를 이용한 구모 씨 가족도 다른 호텔에서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여행사에서도 지불 못하겠다고 네 카드라고 하라고 했어. 그래서 제가 결제를 못하겠다고 하니까 경찰을 부르겠다라고. 비행기 시간에 임박해 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여행사는 유선상 문제가 생겼다며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진에게 관계부처와 해결 방안을 협의 중이라 전했지만 구청에는 폐업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보증보험도 만료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는 보상이 안 될 것 같다고 폐업을 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어요.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건 이미 사전 통지가 나간 상태. 이대로 폐업할 경우 돈을 받기 위해선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십 명의 피해자들은 여행사 대표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미국 LA 국제공항에서 300명 넘는 승객을 태우고 날아오른 보잉 777 여객기가 불이 붙은 채 긴급 착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엔진에 불이 난 건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당시 아찔했던 상황을 이윤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객기 오른쪽 엔진에서 불꽃이 튑니다. 화염과 함께 펑펑 하는 굉음이 반복됩니다. 공항 근처 도로에서도 목격됐습니다. Why is that? I've never seen fire come out of an airplane before. 현지 시간 21일 LA 국제공항을 이륙해 마닐라로 향하던 필리핀 항공 보잉 777 여객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관제소와의 교신 내용엔 비상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Local departure, May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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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ilippine 113. We have an engine surge on the right engine, requesting immediate relay. Philippine 113, heavy SoCal departure radar contact, maintain 5,000. And which runway did you want? 113. 1,000, fly heading 180, expect vectors back around to runway 25 left.
LA 국제공항도 긴급 상황에 대비합니다. Philippine 113 Heavy, how many souls on board, and do you need any specific equipment standing by? 342 passengers, and we require assistance on landing. 공항 소방대와 구급대 등의 긴급 출동을 요청한 겁니다. 다행히 여객기는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직원들에게 갑질 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양 회장의 구속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데다가 최근 양 회장 측이 보석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양 회장이 풀려날 경우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제 신생아 2명이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에 감염된 대구 수성구의 산후조리원에서 감염자가 더 나왔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있던 신생아 28명 전원을 모두 조사했더니 감염자가 6명 더 확인된 겁니다. 보건당국은 이 산후조리원을 폐쇄하고 감염 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여성을 뒤따라가 재워달라며 집안에 들어가려 한 혐의 등을 받는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39세 김모 씨는 늦은 밤 20대 여성을 따라 오피스텔 건물로 들어간 뒤 현관문을 못 닫게 하는 등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하려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김 씨는 PC방 종업원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먹인 뒤 금품을 훔치고 술 취한 여성을 거리에서 추행하는 등 한 달 사이 3건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나가사키를 찾아 핵무기가 없는 세상은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핵무기 금지 조약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를 향해 동참을 촉구한 걸로 풀이됩니다. 나에 대한 연민이 아닌 오직 팬을 위해 이겨달라. 최장암 투병 사실을 고백한 유상철 감독은 오늘 선수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팬들은 응원으로 화답했고 유상철 감독이 이끄는 인천은 후반전에 2골을 몰아치며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선수들이 유상철 감독에게 달려가 안깁니다. 팬들과 함께 만세 삼창도 외칩니다. 상주 상무를 2대0으로 꺾은 인천 유나이티드는 다음 시즌 잔류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유 감독 부임 후 홈에서 이긴 건 처음입니다. 오늘은 닷새전 유 감독이 췌장암 투병 사실을 알린 뒤 열린 첫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경기 전 선수들에게 자신을 위한 연민이 아닌 오직 팬을 위해 승리하자고 당부한 유 감독은 빗속에서도 경기 내내 벤치를 지켰습니다. 팬들은 응원으로 화답했습니다. 감독님 힘내세요라는 플래카드부터 유 감독의 국가대표 시절 유니폼도 등장했습니다. 경기 시작 전에는 양팀 선수들과 팬 모두 유 감독의 쾌유를 바라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유 감독은 꼭 회복하겠다며 또 한 번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견뎌내고 이겨내서 다시 빠르게 회복해서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창당 릴레이로 정했습니다. 예, 당을 새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까? 네, 뭐 정치권 소식을 보면 한국당이라든지 뭐 더불어민주당 같은 좀 주요 정당들 위주로 소식을 듣게 됐는데 실제로는 생각보다 더 많은 숫자의 정당들이 있습니다.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많은 숫자의 정당들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실 만한 정당 외에도 아니 이런 당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좀 이름조차도 생소한 정당들도 많이 있는데 등록된 정당만 모두 34곳이고 예. 지금 창당을 준비 중이라고 신고한 곳까지 더하면 45개. 지난 총선 앞둔 시점과 좀 비교를 해봐도 더 크게 늘어난 숫자라고 합니다. 예, 45곳이나 생긴다고는 이야기군요. 네. 자, 그러면 이런 것들 결국은 이런 움직임은 이제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을 염두에 두고 후보를 내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또 창당이 이어지는 거겠죠? 네, 뭐 생소한 정당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개만 예로 좀 소개를 해드리죠. 일단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허경영 씨가 대표로 있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당 이름에 배당금이라는 것이 붙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직접 영상으로 보시죠. 가만히 있는데도 부부가 300만 원이 매달 통장에 들어온다. 주민등록만 있으니까 배당금은 누구나 수령하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 한 사람당 매달 150만 원씩 통장으로 넣어주겠다. 그러니까 부부가 되면 뭐 300만 원씩, 또 성인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매달 600만 원씩 넣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허 씨는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나라에 도둑놈이 많은 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통일부 같은 부처를 없애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 통일부 예산이 1조 4천억 원 수준이거든요. 이 공약을 지키기에는 좀 턱없이 부족한 돈이긴 합니다. 예. 허경영 씨는 뭐 과거에는 다른 당 이름으로 또 이렇게 나섰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국가혁명배당금당 이런 이름이군요. 네. 또 눈에 띄는 당이 있습니까? 네,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아직 정식 등록은 안 됐고 현재 창당을 준비 중인데 핵나라당이라는 당도 지금 창당을 준비 중입니다. 이름에 걸맞게 핵 선제 공격으로 5천만 국민을 살리겠다 이런 구호를 내세우고 있고 또 국민들에게 1억 원씩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당 대표는 존경하는 인물로 박정희 전 대통령 또 히틀러 같은 사람들을 존경하고 있다라고 내세우기도 합니다. 히틀러요? 네. 예, 뭐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뭐 두 당 보면은 뭐 두 당뿐만은 아닐 것 같은데 둘 다 현금을 주겠다라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군요. 네, 뭐 많은 정당들이 내세운 걸 좀 보면 현금을 직접 쥐어주겠다거나 또 뭐 핵무장을 하겠다거나 아니면 수능 같은 거 교육 정책에서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좀 과연 좀 지켜질 수 있을까 싶은 공약들이 많이 눈에 띄긴 합니다. 예, 상당히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 아닌가, 눈에 띄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과거에도 과연 이 정도였나 싶기도 한데 이렇게 당수가 많아진다는 건 결국 이제 내년에 있을 선거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지 되겠죠. 네, 특히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선거 앞두고서 유독 좀 숫자가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 개정안, 그러니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비례대표 의석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생 정당들도 좀 배지를 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가 된다면 더 많은 정당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선거 앞두고 사실은 수십 개 정당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가 또 선거 끝나면 또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매 선거마다 반복되는 일이긴 한데 이번 선거 때는 좀 더 그 숫자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외면당한 손으로 정했습니다. 예,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은 스포츠 소식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어제 프로농구 전주 KCC가 경기에서 지고 퇴장하는 장면에서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예. 관중석에서 KCC 유니폼을 입은 여자아이가 선수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는데 이 하이파이브를 좀 기대하고 있는 손이죠. 그런데 좀 다소 민망해 보입니다. 선수들은 외면해버리고 또 쳐다보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이에게 손을 내밀어준 선수는 단 2명뿐이었습니다. 예. KCC가 어제 경기에서 26점 차로 크게 졌기 때문에 사실 팀 사기가 좋은 상황은 아니긴 했지만 농구 팬들 사이에서는 아이에게 손 한번 내밀어주는 게 그렇게 힘들었냐라는 좀 질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유니폼, 저지까지 맞춰 입고 왔을 정도면 상당한 팬인 것 같은데 혹시 아이가 상처받지 않았나 걱정도 됩니다. 그런 뭐 걱정들 때문에 KCC에 대해서 좀 질타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KCC가 그래서 논란이 계속되자 사과문을 냈습니다. 사과문을 좀 보면 어린이 팬을 무시할 생각은 없었다. 외면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책을 하면서 퇴장하는 것이었다. 앞으로는 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다시 새기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사과를 했고 또 경기 후에도 해당 어린이 팬 측에 연락을 좀 취해서 직접 따로 연락을 했습니까? 네, 직접 사과도 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장면이 꼭 이번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농구장뿐만이 아니라 야구장 같은 곳에서도 팬들에게 뭐 악수를 하지 않거나 그냥 지나치거나 사인을 거부하거나 하는 모습들이 좀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비교를 해보시라고 미국의 NBA 스타들의 팬 서비스 화면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도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아이들과 저렇게 어울리는 모습들, 아이들에게 직접 선물 같은 걸 안겨주기도 하고 저렇게 같이 안고 좀 어울리면서 경기를 즐기기도 하고 좀 어린이 팬들에게 기억에 남을 순간들을 좀 선사하는 장면인데 예. 물론 뭐 해외 스타들이라고 다 팬 서비스가 좋진 않을 겁니다. 뭐 저희가
호날두 같은 예도 좀 기억을 하고 예. 있고 또 우리 선수들이라고 해서 모두 팬 서비스가 나쁘진 않을 텐데 다만 지금 보여드린 것들이 모범적인 사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관련해서 지금은 은퇴한 농구 스타 하승진 씨가 한국 농구가 망해가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직접 만들어서 올리기도 했는데 이건 영상을 직접 보시죠. 예. 관중, 팬이 없으면 그건 프로스포츠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 보면 콧대가 너무 높아. 무시하면서 이렇게 좀 쳐내는 것도 많고 경기 지면 또 막 사인 안 해주고 막. 네, 뭐 들으신 그대로겠죠. 팬이 없으면 프로스포츠도 없는 거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더 설명을 보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물론 게임에 큰 스코어 차로 진 기분도 선수들의 기분도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 서비스를 계속 하는 게 또 프로 선수인 거겠죠. 네. 예,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최재원 기자였습니다. 예, 내일은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많이 춥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한파주의보가, 강원도 산지에는 대설 예비특보까지 내려졌는데요. 내일은 밖에 나가실 때 꼭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색색의 낙엽이 젖은 인도를 수놓습니다. 오늘 서울을 포함한 중부 지역에선 오후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지역에 따라 밤늦게까지 비가 이어집니다. 비가 그친 후 서울과 인천, 경기도와 서해 5도에는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북쪽에서 몸집을 불린 찬 공기의 영향입니다. 오늘 밤 10시부터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고 내일 서울, 인천의 최저기온은 영하 2도, 수도권 지역과 충청 대부분도 영하권에 들겠습니다. 기상청은 바람이 강해 체감온도가 크게 떨어질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바다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매우 강한 바람에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여행 계획이 있다면 항공기 출발 시간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동풍이 불어오면서 강원 산지에는 최대 30cm, 동해안 쪽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쌓일 걸로 예상됩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예, 어제 저희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이 청와대 등과 나눈 통화 내용을 보도해드렸습니다. 이 중 이명준 당시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실 행정관은 당사자 확인 결과 다른 사람이기에 청와대 관계자로 바로잡습니다. 예, JTBC 뉴스룸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